이건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만나면서 느껴온 거예요. 느낀 거고, 역시 형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형사들도 어떻게 하면은 건수 좀 올리려고 그냥 뭐 조금 실수해가지고 이렇게 뭐 경찰서에 조서받으러 오면 어떻게 해서라도 문제를 삼아서 검찰에 송치시키는 형사가 있는가 하면 인간적으로 어느 정도 이건 이해가 되는구나 해서 인간적으로 조사를 받아서 검찰로 송치시키는 형사가 있고, 역시 형사도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형사도 쓰레기 같은 형사들 많아요. 가끔 뉴스 나오잖아요. 경찰 공무원들도 술집이랑 이런 곳에 연결돼가지고 뒷돈 받고 단속하는 거 미리 정보 빼돌리고 단속망을 피할 수 있도록 달달이 상납받는 거. 경찰 공무원이 뭐 돼갖고 월급은 얼마나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양이 안 차니까 그 업주들한테 뒷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단속하는 그 시점에 뭐 문자를 날려주는 거지. 어떻게 해서라도 정보를 주는 거지. 단속 뜬다. 그러면 왜 경찰들이 단속하겠어요? 불법을 하니까 단속을 하지. 예를 들면 뭐 가장 뭐 단속하기 좋은 게 성매매. 성을 돈을 주고 사고 뭐 하고 거기에서 쿵덕쿵덕 떡 하나 찌고 뭐 그런 일들 하는 거. 아무튼 그것도 참 이거 애매해. 뭐가 정답인지. 성매매법 발의해갖고 막 사창가 다 없앴더니 또 거기에서 일하는 여자들은 또 나와갖고 마스크 쓰고 나와서 대무원에 또 성을 팔 수 있게 해라. 우리는 뭐 먹고 사냐. 또 그렇게 또 나오기도 하고 또 그런 거를 또 성매매나 그런 거를 뭐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리는 또 판사님이 어느 날 보니까 불법 마사지 야한 마사지 샵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건전 마사지, 불법 마사지. 불법 마사지는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성적인 유사성 행위나 성관계. 근데 형사가 어느 날 형사가 단속을 딱 했더니 잡아서 직업 취조하고 이렇게 봤더니 현직 판사야. 판사가 거기 불법 마사지 샵에 와서 성적인 그거를 하다가 형사한테 붙들린 거예요. 그럼 그 판사도 법을 잘하는 판사고 판결을 내리는 판사인데 왜 그거를 못 참고 거기에 가서 총각이었나? 아니면은 마누라랑 사이가 안 좋은가? 뭐 돈 내고 갔다 오면 깔끔한가 생각해서 거기 갔겠지. 그쵸? 일반 여자 만나면 또 그 여자가 또 법적으로 고소하면 또 골치 아파지니까 뭐 깔끔한 방법을 선택을 했겠죠. 그래서 이름 있는 사람들이나 이름 있는 연예인들은 그런 장소를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예 원래는 가면 안 됩니다. 근데도 참지 못하고 애인이 없다든지 뭐 그러면은 뭐 일반 사람 만나면 사귄다, 교제한다, 뭐 요즘에 카메라가 얼마나 많아요. 푹푹푹 찍어갖고 어떤 여자랑 걸어가기만 해도 뭐 열애설 터지고 연예인 활동에 지장이 매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지. 그러니까 만날 수 있는 곳이 이런 룸사롱, 은밀한 곳, 술집, 뭐 이런 거, 뭐 성매매 하는 곳, 그런 데 가서 돈 주고 하면은 물론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면 좋은데 가잖아.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영업집도 장사집도 있고 거기 갔다가 걸려서 또 망신당하고 하는 이유들이 소문은 안 나니까. 저도 소문 들은 건 많아요. 연예인들이 이런 유흥업소나 뭐 그런 쪽에서 왔다 갔다 했다. 왔다 갔다. 왜냐면 여기에는 이제 또 그런 쪽에서 일하는 여성분들이 또 손님으로 많이 오니까 상담하다 보면은 제가 그런 소식을 많이 듣거든요. 누가 왔다 갔다. 근데 그 여성분들이 얘기해봤자 안 믿어. 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큰 이슈는 안 돼. 근데 이제 일반 여자가 또 이렇게 말하게 되면 골치 아프죠. 아이고 얼마 전에 김건모도 큰 게 그냥 낭패봤잖아요. 오래전에 물론 솔직히 가서 뭔 지랄 하긴 했겠지. 그 사람도 뭐 아니땡 굴뚝에 연기는 뭐 나오겠어. 그쵸? 아니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엊그저께 일도 아니고 한 달 된 것도 아니고 몇 년? 5년? 몇 년 됐다겠죠? 응? 7년? 7년 전에 지나간 거를 그때 고소하지. 갑자기 결혼 발표하고 나니까 김건모가 배트맨 티 입고 와서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나는 또 이상했고. 아니 고소할 거면은
그냥 바로 3개월 이쪽 저쪽 안쪽에 아니면 바로 그냥 2, 3일 안쪽에 고소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 일들은. 근데 막 7년 정도 지났는데 막 그 좀 좋은 여자 만나서 가정 꾸리려고 하니까 뭐 찬밥에 그냥 다 된 밥에 재 뿌리듯이 그렇게 나오는 것도 그것도 문제인 거고, 또 그런 데 가서 문제를 일으킨 그 연예인도 뭐 재수가 없고 문제인 것이고 그런 건데, 누구를 뭐 저는 편드는 건 아닙니다만은 안 가면 좋아. 어? 안 가면 그런 곳에 문제를 안 일으키면 좋은데, 그 길을 주체를 못하고 갈 경우에는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야 될 것이고, 사회적으로요. 공인들이니까. 그런데 또 그 공인들을 이용해갖고 돈 뜯어먹는 아주 이거 꽃뱀 같은 여자들도 있고, 또 꽃뱀 같은 남자들도 있고, 그것이 바로 쓰레기 인간이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쓰레기 인간 얘기하는 거예요. 쓰레기 인간.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뜯어먹고 발라먹고 후려치고 뒤통수 치고 이런 쓰레기들이 많단 말이에요. 쓰레기들이. 그래서 변호사도 쓰레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5명 중에 뭐 그냥 뭐 이건 뭐 믿거나 말거나 추측입니다. 5명 중에 2명은 쓰레기 변호사입니다. 돈을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하는,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구분도 못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사람들을 사기치게 막 도와주고 막 그러고 있는데, 변호사가 그 사람을 위해서 변호를 하고 좋은 일을 한 사람을 또 변호사가 고소를 합니다. 자, 이런 거 볼 때 이 사회가 썩었구나. 예를 들면 무당들 막 광고해주고 말이요. 사기치게 도와주고. 그 인간 쓰레기잖아요. 인간 쓰레기예요. 그 뭐 유튜브 막 그 방송 제작자, 검증도 안 된 무당을 데려다 놓고 막 검증했다고, 엄청난 유명하다고 뭐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정보 주고서 거기에서 나오는 상담료 30% 뜯어먹고, 붓 떨어지면 30% 뜯어먹고, 막 온갖 그냥 일색 칭찬으로 그냥 편집해갖고 자막을 올려놓고 손님들을 혹해서 가게 만들고 해가지고 그거를 올려놓고서 돈 벌어먹으면 그게 뭡니까? 쓰레기지. 정당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진짜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면 그 사람들을 그냥 소개해주고, 그런 거는 뭐 누가 말합니까? 말할 사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지. 근데 알고 보면 그것도 아니야. 쓰레기들이에요. 그냥 쓰레기 무당들을 모집해갖고 돈 받고서 촬영해서 홍보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뒷돈 받아먹고, 이것이 쓰레기지 뭐예요. 사기지. 누구를 상대로 사기치냐? 전 보고 싶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기쳐. 그럼 누군가가 짠 나타나서 그거를 또 알려줬어. 이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 방송은 믿지 마라. 조작된 방송이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변호사가 또 이 사람을, 올바른 얘기한 사람을 또 고소를 하네. 변호사가 나서가지고. 그러면 이 변호사가 쓰레기 아닙니까?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올바른 말을 했는데 법적으로 지식이 없다 보니 뭐 조금 말하는 거에 있어서 실수는 했을 수도 있겠지. 법적으로 지식이 없으니까 그 말 수위를 조절을 못 해갖고. 근데 그거를 트집 잡아갖고 형사로 고소를 합니다. 그럼 이 변호사는 쓰레기 사기꾼 PD, 제작자, 방송 제작자, 유튜브 제작자 많아요. 여러 곳이니까. 그거를 위해서 돈을 줬으니까 받고서 입 바른 소리하고 올바른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준 사람을 고소장을 보냅니다.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물론 이런 경찰서나 법적으로 연관이 안 되면은 좋지요. 병원도 안 가면 좋고 경찰서도 안 가면 좋아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어느 날 가게 될 때가 옵니다. 그럴 때에 정직한 형사를 만나야 되고, 올바른 형사를 만나야 되고, 그리고 변호사를 사더라도 올바른 정신을 가진 변호사를 만나야 되고, 돈만 주면 별짓을 다 하는, 돈만 주면은 변호사가 빤스까지 벗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건 제가 볼 땐 변호사로 안 보였습니다. 아주 그런 그 변호사를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본 사람이니까 만난 적도 없고 이름만 본 거죠. 그런 사연이 있구나라는 거. 근데 별짓을 다 해요, 이 변호사가. 그리고 뉴스를 봤을 때 막 살인을 하고 누구를 죽이고 막 그랬는데, 거기에 누가 변호를 하네, 누구를 선임을 했네, 이러는 거 보면은, 야, 저런 사람을 위해서도 변호를 하는 변호사가 있구나.
야, 저런 변호사들은 어떤 변호사들이지? 이거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거든요. 형사가 제대로 조사를 해서 나온 사건인데, 아주 나쁘고 살인자고, 막 살인마인데, 사기꾼이고, 막, 누구를 막 진짜 막, 인생을 파멸시킨 사람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변호인이 딱 서 있는 걸 봤을 때, 야, 저런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인가?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어떤 변호사지 저거? 야, 쓰레기네. 인간 쓰레기네. 저 변호사가 아니네. 법 공부한 변호사인데 이거 쓰레기구나.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을 변호를 하지? 저는 그런 이제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변호사에 대한 인식이 사실은 안 좋아요. 저 상담할 때 변호사 와이프다 하면은 사기꾼 마누라,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돈을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짓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만 했기 때문에 머리는 똑똑한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을 제대로 못 쓰는 인간, 변호사가 많아요. 그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떤 뜻으로 검사가 된지는 모르겠지만은 정의로운 검사는 힘들어요. 그 조직에서 버티기가. 정의로운 사람은 윗선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지시하는 대로 따라야 돼요. 야, 이거 덮어 하면 덮어야 돼. 예? 조사하지 마 하면 하지 마. 밑에는 힘이 없어. 뭐하러 그 검사를 시키려고 하나 몰라요? 이 방송을 보시는 혹시 여러분들 자제분이 검사를 하겠다, 시키지 마세요.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검사입니다. 판사, 변호사, 검사하면 대단한 사위이고 대단한 사람인 줄 알겠죠? 근데 양심을 제일 많이 속여야지 먹고 사는 게 검사, 변호사입니다. 머리 나빠서 막 사람들 뒤통수 치고 사기 쳐먹는 사람들이나, 머리 좋아갖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돼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불합리한 조건에 따라가서 똑똑한 머리를 이용해가지고 약자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이런 변호사나 검사가 많습니다. 그럴 바에는 안 되는 게 맞죠. 저는 그렇게 상담을 해준 적이 조금 있습니다. 아니, 뭔 변호사를 하려고 그러냐. 물론 인권 변호사, 막 진짜 청렴결백한 변호사도 있겠지만, 변호사 사무실 차리고 변호사 수입료 챙기고 돈 벌으려고 변호사 차리는 사람들은 일부의 얘기입니다. 일부 별로 좋게 안 보입니다. 약간 머리 똑똑한 사회의 존벌레, 쓰레기 같은 느낌도 좀 들었고요. 일부입니다. 검사도 마찬가지고. 변호사나 이런 검사들이 사고 친 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어떤 변호사는 머리 똑똑해갖고 1억을 받았대. 여자 변호사인데. 에? 이거 사건 전관예우 해주면서 자기가 이제 그 사건을 맡으면 좋게 판결이 나는 겁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당신 나한테 1억을 써. 1억을 받고 변호를 해줘갖고 그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돈을 이용했죠. 권력을 이용했잖아요. 옛날에 있었던 권력을 이용해서 지금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인맥을 이용해서 자기가 변호사 비용을 엄청나게 비싸게 받아먹고 사회적으로 사건을 친 사람을 변호해준다. 이건 쓰레기죠. 그러고서 그 옛날 그랜저? 벤츠 변호사? 벤츠도 선물 받고, 선물 받고 아예 벤츠를 차 한 대를 선물 받고 그냥 변호해주는 변호사도 있고, 물론 좋은 차 사주고 돈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마는, 변호도 약자 편에 서서 변호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제 뜻은. 그리고 법적으로 법리 다툼을 할 때 양심을 지키면서 어느 정도 선은 지키면서 변호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변호사, 검사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100%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 변호사, 일부 검사, 일부 형사들 얘기해요. 형사들도 쓰레기들 많고, 검사도 쓰레기 많고, 변호사도 쓰레기가 많아요. 어쩔 수 없는 이건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1부, 2부로 지금 계속 넘어왔는데, 코로나 얘기부터 시작해갖고 경제 얘기부터 해가지고, 이 경제 얘기 하다 보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 좀 올바르게 좀 잘 좀 해주십시오. 그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또 정치에 연관된 검사, 변호사, 형사 이야기까지 나오고, 지금 아주 그냥 배가 산으로 예? 산으로 왔네. 예?
코로나 경제 얘기부터 해갖고 이 이야기가 막 그냥 산꼭대기가 왔는데 사실은 다 일맥상통한 이야기고요. 이게 세상 사는 이야기고 여러분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친척 이야기고 여러분들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어디 가다가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 안 나라는 법 있습니까? 그때 한번 느껴보세요. 이 교통법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억울한지 한번 경험하면 알 겁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했나. 그런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저 태국들은 뭔 소리 하는 거야 저거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나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어. 근데 뭐 조금 경험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저런 얘기 그 얘기 하는구나 알아들으실 거예요. 물론 사회를 위해서 정의롭게 일하는 형사님 또는 변호사님 또는 검사님 더 많아요. 그 숫자적으로 봤을 때 더 많기는 합니다. 일부 얘기를 했죠. 일부. 그래서 그냥 대략적으로 볼 때 5명 중에 3명은 정직하고 2명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냥 왜? 양심은 순간으로 변하는 거니까 돈에 현혹돼 갖고 안 해야 될 거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어느 정도 좀 기본은 지키고 가야지. 기본. 그래서 너도 나도 너나 그냥 기본 예의와 도리만 지키고 살고 욕심내서 남의 거 뺏으려고 하지 말고 욕심내서 돈 준다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하고 막 법을 이용해서 누구를 괴롭히지 말고 법 공부해갖고 돈 받고서 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괴롭히라고 변호사 됐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느 정도 적당한 선은 지켜야지. 그렇죠. 그리고 뭐 우연자인이 어느 날 알지도 못하고 무슨 사건에 연관됐는데 뭐 그 사람 올가매라고 조서해갖고 올가매서 검찰에 송치시키라고 형사가 됐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선을 지켜야 되는 양심이 있어. 양심. 그 사람만이 알아요. 오버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부분들은 다른 사람들은 뭐 알 수는 없지만 결과가 나타나는 거고 아무튼 결론은 각자 열심히 힘내서 살자. 그리고 또 각자 하는 일에 양심적으로 순리적으로 기본만 지키고 살아도 이 사회는 살아볼 만하고 깨끗한 사회다. 남의 거 욕심내서 억지로 뺏지 말고 열심히 일도 안 하면서 부자로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 시기 질투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게을르게 살면서 잘 사는 사람 시기 질투하면 안 되잖아. 그거는 욕심이죠. 그리고 잘 산다고 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업신여기지 말고 오죽하면 그 사람이 힘들게 살겠습니까? 힘들게 살고 싶어서 살겠습니까? 물론 정신이 썩어서 게을러서 힘들고 사는 사람도 있지요. 그럼 잘 사는 사람은 뭐 열심히 일해서 잘 사는 겁니까? 열심히 일해서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남의 거 후려치고 사기치고 뺏어갖고 잘 사는 사람도 또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섞여 있는 거야. 그런데 결론은 나보다 잘 산다고 시기질투하고 뭐 할 필요 없고 나보다 조금 어렵다고 해서 또 업신여기고 밑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고 일단은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는 예의와 양심을 지키는지 그거 예의 그 다음에 도리 상식 그거를 지키고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만 판단하시면 큰 문제는 별로 안 터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힘든 시국일수록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이런 이야기는 뭐 제가 먼저 번에도 했습니다. 일할 수 있는 것은 행복한 것이라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할 수 있는 이 시간 또 걸어다닐 수 있는 시간 가지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은 행복한 분들이니까 힘내시고 아무튼 다시 한번 이 코로나가 없어지고 재기해서 뭐 윤택하게 금전적으로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 시기를 좀 이렇게 좀 맞추어 보시고 그리고 이 운세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서 좀 맞추어 가서 살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장사운, 사업운이 알고 하는 거랑 무대프로 하는 거랑 틀리거든요. 알고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태극도령이 믿음이 좀 가겠다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먼 곳에 계신 분들은 방문을 못 하시더라도 전화 상담으로도 얼마든지 운 흐름은 제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장사를 해야 될 시점인지 안 해야 될 시점인지, 또 장사를 할 수 있는 사주인지 아닌지 대략적으로도 어느 정도 기본 틀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그 정도만 알고 살아도 모르고 사는 사람보다는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어려운 난관에 빠질 가능성이 줄어드는 겁니다. 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아무튼 참고해 주시고요. 예, 계속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